자, 하던 거 멈추시고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가 어제 수업에서 이제 이 부분 작성하고 리스트에서 이제 돌아가지 않는 것까지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부터. 일단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택자로 이 태그를 골라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jQuery에서 사용할 때 달러를 쓰고 소괄호를 열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소괄호 안에 우리가 CSS에서 사용하던 선택자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태그를 골라오는 거고요. 셀렉트 태그를 골라오는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옵션으로 데이터 밸류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셀렉트 태그들을 모조리 다 가져와라.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list.jsp에 여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또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common.js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이거는 head.jsp에서 불러왔으니까. 그쵸? 여기서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head.jsp가 포함되어 있는 JSP들은 common.js가 이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찾아온 거고요. 그래서 얘를 찾아오면 지금 당장은 단수계지만 우리가 복수계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each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를. 얘는 이제 하나 볼까요? jQuery each jQuery에 each 메서드가 있어요. 얘를 그냥 사용을 한 거고요. 이건 한 번쯤 검색해보고 오시라고 했으니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바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each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자바에서의 반복문과 유사한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반복문 중에서도 앞에서 찾아온 요소들을 하나씩 순회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각 실행시킨다의 개념인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반복문을 돌리면 반복문을 돌려서 순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레이 리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함수 안에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을 뿐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each라고 하는 함수가 끝나는 가로는 이 소괄호고요. 이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중괄호 이만큼. 얘가 또 하나의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each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불러와서 얘네가 만약에 3개였다 그럼 순차적으로 인덱스는 0, 1, 2가 그려질 거고요. 0번부터 순차적으로 한 번씩 돌릴 건데 그 돌리는 와중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이 뒤에 오는 이만큼의 함수 기능이 실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만약에 찾아왔다라 그러면 이거 3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3번 하는 건데 이게 한 번씩 순차적으로 실행될 당시 여기가 0일 때 그때 첫 번째 아이템 얘는 누굴까요? 네,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찾아온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보면서 볼까요? 콘솔 달러고 이런 데다가 얘를 그냥 찍으면 어떻게 나올라나? 이런 걸 한 번씩 찍어가면서 좀 볼게요. 어디 갔어? 어이? 여기 콘솔은 여기 콘솔에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네, 브라우저의 콘솔이에요. 스크립트에서 콘솔.log는 여기 콘솔이 아니고요. 여기는 자바에서 출력문을 썼을 때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사용한 콘솔.log 얘는 이 브라우저 상에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 여기 콘솔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제목이고 이렇게 검색을 했다. 여기 찍히죠? 이게 콘솔.log로 찍힌 거예요. 지금 common.js의 세 번째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 지금 얘가 어디서, 이 콘솔.log가 어디서 실행된 건지 여기 나옵니다. 개발자 도구로도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프론트 코드들은 개발자 도구를 까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깊게 숨겨놓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템을 찍어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셀렉트 태그라고 하는 거고요. 그 셀렉트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CSS에다가 썼을 때 일단 태그를 직접 쓰면 그냥 이런 div 해놓고 중괄호 열었죠. 처음에 셀렉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div인데 클래스로 A를 가지고 있는 애,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겁니다. 셀렉트인데 클래스로 셀렉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클래스로 셀렉트 보더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 코드에서는 이 친구를 찾아온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그를 찾았다. 그게 아이템에 담겨 있다. 자, 그럼 이 아이템에 담겨 있는 애를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템을 찍었더니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치로 돌려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선택자를 돌려준다라는 거죠. 이 태그에 대한. 그럼 이 지금 0번 인덱스 첫 번째 이 이치문이 볼 때 얘한테 꽂힌 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list.jsp에 있는 그 셀렉트 태그가 맞아요. 그러니까 걔를 선택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달러 안에 넣어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진짜 그 선택자의 태그를 불러왔겠죠. 여기서 콘솔 달러그를 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이템 쓰겠죠? 여기에 담았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얘를 찍어봐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보면은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번째 라인, 여기서 찍은 아이템스로 찍어낸 애는 얘예요, 얘. 그래서 우리가 이 콘솔 달러그로 찍어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이 태그 불러왔고 이 태그를 변수에 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개면 each 함수를 통해 알아서 다 돌려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변수 하나 만든 거죠, 이건. 그냥 변수 하나 만들었는데 이 아이템스한테 점을 찍으면서 ATTR이라고 줬어요. 얘는 뭐냐면 이 아이템스는 지금 현재 셀렉트 태그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가져온 얘. 여기서 .attr 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옵션, 속성들 중에서 지금 여기 홀다운표 안에 써있는 데이터 밸류, 이 이름과 일치하는 속성의 값을 가져와요. 자,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만큼만 찍어보면 이해가 좀 되시겠죠? 값을 가져와요, 값을. 그게 지금 디폴트 밸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공백 제거를 하고 나서. 그쵸? 그럼 디폴트 밸류는 지금 값이 들어있죠? 이 변수에는 타이틀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 이 조건. 랭스가 0보다 크다. 맞죠? 랭스가 0보다 크면 그때 이 태그의 밸류, 이건 VAR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얘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밸류를 세팅해주는 함수인데 아이템스는 셀렉트 태그잖아요. 얘한테 밸류를 세팅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가진 값으로. 그럼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이틀. 이해되실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함수가 처음 보는 함수들이 사용이 된 거고 이런 함수를 통해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사실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알면 얘는 너무 간단한 코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콘솔 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서는 언제나 찍어보고 새로 고침만 해봐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콘솔 로그를 찍고 얘를 봐요. 근데 바뀐 게 없어요. 안 찍혔어요. 그럼 이제 경우가 두 가지예요. 찍을 수 없어서 못 찍은 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건데 아직 얘가 적용을 못했거나예요. 그래서 보통 시크릿 모드를 많이 쓰는 거예요. 바로바로 적용 좀 되라고, 캐시 남기지 말라고. 실제로 콘솔 로그 막 찍어보려고 막 여러 개 추가해놓고 저장한 다음에 여기 새로 고침하면 안 뜰 때 되게 많아요. 그럼 들어가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콘솔 로그를 찍은 코드를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추가한 콘솔 로그 얘가 진짜 코드상에 존재하는지를 봐요.
코드상에 존재했는데 콘솔에 안 찍혔다? 그러면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소스에 가서 코드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콘솔 러그가 없다? 아직 적용 안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웹 개발은 특히나 개발자 도구랑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짜다 보면은 얘를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고, 이치 함수에서 이제 얘가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때 이제 인덱스라는 인자가 필요한 거고,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자랑 매개변수 개수를 꼭 맞춰줘야 되는 상황, 이런 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실제로 이 인덱스, 0번 인덱스에서 그 값, 찾아낸 그 값, 그 자체를 저장할 변수도 하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템에 디폴트 밸류라는 변수에다가 이 attr 속성을 가져와서 넣었는데 얘가 값이 안 들어있대요. 그럼 밸류 세팅을 못 하겠죠. 그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증 플러스 우리가 실제로 밸류 세팅을 하기 위해, 밸류 세팅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세팅이 안 돼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얘가 제목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한번 페이지를 다시 그리는 과정에서 기본값 됐다가 밸류 세팅 되면서 내용으로 바뀐 거 보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또 나올라나? 보이세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기라서 깜빡이는 것까진 맞는데 제목이 나왔다가 내용으로 바뀌는 이유, 이건 우리가 직접 설정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네, 디퍼. 그리고 나서 페이지를 먼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행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에 대한 세팅이 나중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그냥 기본 타이틀로 찍혔다가 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동기의 한계예요. 동기는 무조건 요청이 한번 넘어가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와서 페이지를 전체를 다시 다 그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동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사용자들이 크게 눈치챌 수 없는 아주 잠깐의 깜빡임이니까 사용이 불편함은 딱히 없는 상태예요. 아무튼 이 스크립트 문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그리고 얘를 실행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 코드를 봐도요, 여러분들 코드 중간중간에 스크립트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스크립트를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짜잘짜잘하게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나중에 다 합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지금 common.js처럼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각각 기능을 모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게시글 관련된 기능이다, article.js 이런 식으로 묶어서 아예 얘를 파일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능이 필요한 페이지가 로드 될 때 이 스크립트를 읽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럼 그 페이지 내에서 그 스크립트들 사용 가능하게.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공통 페이지 안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기능들이다? 그럼 다른 데에서는 굳이 불러올 필요 없으니까 그 해당 페이지들에 잘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구조는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건 녹화를 잠깐 멈추고. 자,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취업하고 한번 직접 겪어보시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나서 취업을 하시고 나면요, 그때 가서 보이는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구조들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이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진짜 몸에 와닿으려면 여러분들 못해도 한 2년은 넘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지금 공부했을 때처럼 충분히 이제 분석하려고 쳐다보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개는 다 드렸고, 그리고 그 수업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좀 짜투리 시간에 추가할 수 있을 때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고. 그럼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상세보기에서 디테일이죠. 디테일에서 조회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해봤던 조회수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회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DB에 컬럼이 추가돼야 돼요. 이건 어떤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해야 되죠? 아티클. 조회수는 게시글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에 컬럼 추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 DB에 있는 정보 가져와서 EL로 쓰려면 어디다가 또 변수 만들어줘야 돼요? 네, VO에 변수 추가. 이게 되어야 우리가 EL로 가져온 데이터를 편하게 꺼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JSP에 보여주는 양식 하나 추가해야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tr 하나 늘리면 되겠죠? 우리 detail.jsp가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늘려가지고 조회수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자, 실질적인 기능 처리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조회수를 보여주려면 자,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 조회수라는 기능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둔 기능을 활용해서 기능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거 깜짝 퀴즈. 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고민을 해보세요.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 한 1, 2분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그만. 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똑같이 3대3이 나왔네요.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없어요.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캐시? 일단 우리는 그 심도 있는 개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간단한 조회수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그쵸?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할 때 조회수를 입력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일단 인서트 할 때는 조회수는 기본값 0으로 들어가겠네요. 글이 하나 써지면. 그리고 나서 디테일, 상세 보기로 들어가요. 그럼 조회수가 증가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디테일에서 그냥 꺼내오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 조회수라는 컬럼을 추가했고 조회수가 상세 보기를 했을 때 증가해야 돼요. 그럼 조회수가 증가하려면 어떤 쿼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업데이트문을 써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문으로 우리가 조회수라는 애를 증가시키는 로직은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 처리 로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데 증가시킬 때 조건이 디테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회식 증가. 자, 여기서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어가면 사실 새로 고침을 누르거나 했을 때 새로 고침이나 아니면 반복적인 요청에서는 조회수가 증가되지 않게 막아야 돼요. 이게 좀 심화적인 건데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시간 좀 드릴 거예요. 한번 구현해 보시죠. 새로 고침도 요청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요청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지가 깜빡거리면서 다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능.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저도 이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냥 DB에 컬럼 하나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 VO에 변수도 하나 추가할 거고요. JSP에 보여주는 양식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기능 처리 할 거예요. 간단하죠? 이대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가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좀 지워주고, 우리가 저장을 어디까지 해놨죠? db.text 여기까지 있구나. 자, 저는 아티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밑에 여기다가 하나 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alter 테이블 아티클에 add column, 이름은 hit count라고 하겠습니다. int unsigned null까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위치를 딱히 잡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맨 뒤에 가서 알아서 생겨라 라고 두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하나 실행을 먼저 시켜주고요. 자, 아티클 조회해보면 이거 카운트잖아. 여기 있죠? 조회해보면 우리 게시글이 상당히 많지만 다 히트 카운트가 0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디폴트 세팅 안 했다. 디폴트 넣어줘야죠. yes. 디폴트 위치가 디폴트 0 이거까지. 다시 넣지 말고 이걸로 하죠. 그러면 얘가 바뀌었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구조를 한번 까봐야죠. 제대로 디폴트가 들어가는지 보려면 hit count unsigned 들어갔고 난널이고 디폴트 0 잘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앞으로 저장할 거니까 다시 얘대로 돌려놓고,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장하겠습니다. 자, hit count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고 디폴트 0을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인설트나 업데이트 했던 이런 밑에 있는 부분들 건드릴 필요 없죠. 디폴트 값 정했으니까 알아서 0이 들어갈 거예요. 허리 늘리게 할 때도 알아서 0이 잘 들어가겠죠? 우린 딱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컬럼 다 만들었고 VO에 추가해볼까요? VO 가서 아티클 가서 밑에다 만들었으니 자, 타입은 int, 그 다음에 hit count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VO 역할 끝. 자,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양식 추가. 자, detail.jsp에 가서 어디다 보여주지? 이거는 한번 볼까요? 조회수 작성자 위에다 보여줄까요? 작성자 위에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이름은 조회수, 이거 아티클에 있는 hit count 가져오면 되겠죠? 아직은 아티클한테 아무런 hit count 값이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당장 0밖에 안 나와요. 이 0은 왜 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정과 말과 말투로 이렇게 혼란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딥에서 가져온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모든 걸 가져오겠다라고 다 조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쿼리문에 XML에 가서 보면 우리가 get print article 얘로 가져오는 거죠. 상세보기가. 여기서 A의 모든 거 가져오잖아요. 그럼 hit count 0 값 가져왔겠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낚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가져오는 것까지는 됐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상세보기 들어갔을 때 1 증가시키는 로직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 페이지가 그려질 때 증가된 상태여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판에서 봐요. 이 글을 들어가요. 얘가 만약에 지금 조회수가 0이에요. 그럼 내가 누르고 들어가면 조회수 몇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겁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을 그리기 전에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메서드 안에서 처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게시글을 가져오기 전에 일 처리를 해줘야 가져왔을 때 증가된 조회수를 가져오고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 위에다가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걸 좀 활용해 볼게요. 간만에 리절트 데이터. 얘를 왜 쓰는지는 지금 당장은 사실 얘가 필요가 없어요.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조회수 가져오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미리 얘를 좀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리절트 데이터고 제너릭은 그냥 인티저 바로 넣어 놓죠. 어차피 데이터 1에 그 값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름은 increase hit count rd. 우리가 하던 방식이죠? increase가 이게 맞지? increase.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rticle 서비스 한테 increase count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켜 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으면 얘는 어떤 데이터의 조회수를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데이터 줄, 특정 글, 게시글한테 조회수를 증가시켜 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아이디겠죠? 지금 마침 얘는 또 아이디를 알고 있으니까 따로 구할 필요도 없이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article repository한테 똑같은 거 시키면 되겠죠? 자,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 이름 가져와서 잠깐만 타입. 여기서 리절트 데이터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꿔주죠. 여기는 얘를 실제로 시키기 전에 이런 거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쿼리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요, 리턴 값이 없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안 받았던 거지,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면 리턴 값이 존재는 해요. 뭘로 존재하죠? 네, 여기 결과 탭에서 우리가 뭐 업데이트 쿼리를 날렸다 없나? 없으면 그냥 상상을 하죠. 업데이트 쿼리 날리면 몇 열에 적용됨,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으면 0열에 적용됨, 적용된 열이 있으면 1열에 적용됨, 이런 거 나오죠. 리턴 값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면 마이바티스가 값을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게 쓸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었던 건데, 여기서는 받아주도록 할게요. int effect row, 이름을 뭘로 할까? effect row loss, effect loss count, effected라고 할까요?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db util 가지고 쓸 때 거기 있던 거랑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ffected loss count.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킬 거고, 이 결과를 받아와서 만약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과 같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적용을 못 시킨 경우겠죠? return 여기다가 result data from 간만에 쓰는 거예요. F1 그리고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 넣어주고, 이거 데이터 1의 네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값 넣어주고, 여기서는 넣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0인데 일단 넣어주죠. 그리고 여기 성공했을 때는 뭐 해주면 돼요? S1 바꿔주고, 그다음에 조회수 증가,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 메서드 복사해서 XML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다 만들어 줄까?
얘 위에다 할까요?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 바꿔주고, 자, 얘는 리절트 타입이 인트겠죠? 숫자를 반환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쿼리는 이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날릴 거잖아. 얘도 셀렉트가 아닌데 업데이트로 바꿔주고요. 업데이트면 리절트 타입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셀렉트에서나 리절트 타입이 필요한 거지 업데이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아티클 set hit count 얘 값을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값에서 1 증가시켜야 돼요. 이때 우리는 이런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하나 보여드리죠. DB에서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1번 게시글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where id는 1 얘가 실행이 됐을 때 1번 글에 조회수가 1 증가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일단 적용은 잘 됐어요. 그리고 까보면 잘 올라가 있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hit count라는 컬럼의 값을 이걸로 바꿀 건데, 이때 기존의 hit count라는 컬럼의 값을 가져와서 플러스 1 한 결과로 바꾸겠다 라고 한 겁니다. DB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거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where id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id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뭐 잘못됐나요? 뭐 잘못됐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쿼리 문을 일단 작성을 해주고, 그럼 이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서 실행이 되면 조회수는 1 증가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져온대요. 죄송합니다. 가져오면 문제가 없겠죠? 조회수가 잘 증가될 거예요.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들어가 봐도 잘 올라가죠. 올라가는 기능은 끝. 근데 이제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를 받아온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만약에 increase hit count rd 얘가 갖고 있는 값 중에 display 이 조건을 타고 들어왔으면 어떤 경우? 네, 실패의 경우겠죠? F1 코드가 날라온 경우, 그때는 return rq.js return on view 에다가 메시지는 얘한테 들어있을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get message 그리고 여기는 true. 그럼 얘는 뭘 막아주겠어요? 여기서 주소창에다가 이런 거 넣었대요. 없는 글이잖아요. 이거 막아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까지 처리해주고, 자, 조회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랑 유사한 메서드들을 이미 많이 만들고 실행하고 여기까지 지금 이 상태까지 발전해 왔잖아요. 지금 완전 처음에 웹 개발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콘솔에 게시판 찍을 때 엄청난 발전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웹도 디자인을 입혀가니까 뭔가 조금 그럴듯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오고 있는데 이쯤까지 왔는데 아직 얘가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을 좀 더 필요해요. 만약에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 라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녹화를 잠깐 끄고, 어쨌든 이제 조회수 올리는 기능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를 가지고서 기능을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해서 좀 아예 구조를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친구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지 좀 소개해드리고 얘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이런 것들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